네, 정치권 이슈메이커로 꼽히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이번에는 청와대가 제안한 영수회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파장이 크게 일고 있는데요. 자, 홍준표 대표 사실상 청와대 보이콧을 선언한 건데 오늘 오전 재헌절 행사에서는 어차피 사람들 만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재헌절 본 행사는 참석을 했는데요. 사전 환담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병헌 정무수석을 만났다고는 하는데 오늘 그 사전 환담장이 여러모로 좀 어색한 자리였습니다. 청와대 회동을 안 간다는 홍준표 대표도 있었지만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의 사실 갈등이 최근에 봉합됐잖아요. 그 인사들의 만남도 예정돼 있던 자리였는데요.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선으로 마련된 환담 자리, 홍준표 대표 자리만 비어 있었는데 어떤 발언들이 오갔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현재에 대해서 유감이 있다는데 뭐예요? 그래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어야 네, 재헌절에 보이게? 재헌절에 유감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안 와요? 나중에 했었죠? 안 하니까. 네, 홍준표 자유한국당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정우택 원내대표는 어쨌든 간에 참석을 했군요. 네.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홍준표 대표가 도리어 따돌림을 당하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된 것 같아요. 지금 이걸 놓고 정가에서는 홍준표 대표를 따돌리는 게 아니라 홍준표 대표가 전 국민을 따돌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거꾸로? 예, 네. 원래 홍준표 대표는 마이웨이로 유명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사실 재헌절 사담한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가서 어차피 할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본인이 또 유의미한 일정을 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다른 일정을 수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환담회 끝난 후에는 홍 대표 어찌됐건 간에 정식으로 행사에 참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5당 대표들하고도 만났을 텐데 어떤 모습이었나요? 네, 저 환담이 일어나고 있는 시각 홍 대표는 어디에 있었을까?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행사장에 홍 대표가 먼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아무도 내빈이 없잖아요. 식순도 열심히 살펴보고 있고요. 예습을 열심히 했는데. 네, 조금 이렇게 혼자 앉아 있어서 조금 이렇게 두리번 하고 이렇게 목도 푸는 모습이고 이제 내빈들이 등장해서 같이 인사를 나누는데요. 박주선 비대위원장과 또 최근에 뽑힌 정의당 대표와도 인사를 활짝 나누는데 바로 옆자리인 추미애 대표와는 악수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40분 동안 악수를 안 하다가요. 그 뒤에 김부겸 행자부 장관의 이제 저 대화 이후에나 이제 추미애 대표랑 눈을 마주치고 악수를 한 겁니다. 사실 추미애 대표 처음 만나러 갔을 때는 막 팔짱도 끼고, 팔짱 끼고 그렇죠? 사법시험 그렇죠. 이야기도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게다가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해서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그 사이가 좀 무색할 만큼 각자 휴대폰을 하거나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고 지금 한번 딱 악수하고 헤어지는. 정말 약간의 이게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도 단 한마디도 섞지 않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다 봤는데 좀 추미애 대표가 사실 박주선 비대위원장과도 조금 애매한 관계였는데 그 사이에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요. 홍준표 대표가 가운데 앉아서 박주선 비대위원장과의 불편한 상황은 모면했지만 추미애 대표의 모습이 약간 좀 뻘쭘해 보였다고 해야 하나요? 약간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보시기에는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좀 추미애 대표한테 유독 오늘 이렇게 쌀쌀맞은 듯한 분위기를 연출해 보려고. 아무래도 지금 홍준표 대표가 취임 이후에 내세우는 가치는 우리만은 유일한 야당이다. 다른 곳들은 전부 다 그냥 여당의 이중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SNS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본부 중대, 1중대, 2중대, 3중대가 그렇죠.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런 모드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갈 길이 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본부 중대장하고는 친한 척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홍준표 지사가 아무래도 그런 건 있더라고요. 이제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중앙 정치를 아무래도 이제 4년 넘게 이제 자리를 비우셨다 보니까
그간 이제 19대에서 20대로 네. 넘어오면서 국회가 많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네. 국회를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또 이건 뭐가 있냐면 1, 2, 3, 4 순서대로 앉을 거 아닙니까? 기호 그렇죠. 순서대로. 네.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2번하고 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하고 그래도 좀 친분 있고 친한 분은 4번에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인데 서로 싫어하면서 또 친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뭐 1, 2, 3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좌우로 좀 불편한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보면은 기자들한테도 가끔 쌀쌀할 때가 있어요. 인터뷰를 해줄 만한데 안 해줄 때도 있거든요. 예, 당시 이제 대표 취임 이후에 첫 회의에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회의장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백브리핑이라고 이제 기자들이 이제 뒷얘기를 듣는 인터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 좀 해달라 이렇게 다가가니까 아, 대표가 무슨 인터뷰를 하냐 하면서 손살을 치면서 대변인이 할 거다 하고서 그냥 지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언론에도 가끔은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인터뷰를 안 하는 홍 대표인데 사실 재헌저 행사가 이제 끝나고 퇴장하는 그 오늘 그 홍준표 대표에게 또 기자들이 또 대거 몰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질문 세례에도 미소만 띈 채 말을 아꼈었는데요. 반면 정우택 원내대표가 홍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썩 기분이 좋지만은 않은 듯하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인터뷰 이어서 들어보시죠. TV에 올리신 글을 사실상 불참이사 다시 밝히신 거라고 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영수회담 관련해서 오늘 정병원 수석과 만났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당대표 대행을 제가 그만뒀기 때문에 당대표 초청이지 않습니까? 당대표 불참하면 원내대표가 가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당대표가 결정할 문제지 제가 그 뭐 오찬 가고 안 가고까지 제가 언급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내심 생각은 있지만 공개적으로 얘기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홍준표 대표 청와대가 초청한 5당 당대표 오찬 회동에 가냐 안 가냐 말이 많은데 결국은 본인이 불참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자, 이준석 위원장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홍 대표 생각에서는 1대1 독대를 더 원하는 모습이 좀 크겠죠. 뭐 사실 1대1 독대가 성사되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타 야당의 반발도 있을 테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계속 이제 FTA 사과하라부터 이제 시작해서 결국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고 또 대표가 안 갔을 때 원내대표가 간다는 건 또 격에 맞지 않고 홍 대표가 이제 이런 건 원내대표끼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사실 대통령은 어쨌든 국가의 지도자이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그 위상과 급수에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전 서열을 살펴보면은 오부요임 바로 다음에 정당 대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라고 하면은 그 밑에 부총리급 밑으로 나오거든요. 장관 위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원내대표를 가서 대통령을 만나게 하라 이런 거는 홍준표 대표가 말하기엔 좀 부적절한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비공개로 한다고 해서 그 홍준표 패심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홍준표 대표 참석 안 하겠다. 그렇다면은 그래도 다른 당대표들 불러가지고 할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사실 한다, 그러니까 영수회담이라는 한다라는 거는 사실 정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과정에 물밑 조율해서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느냐인데 지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걸 거부함으로써 선명한 야당 지도자의 이미지를 갖겠다는 것이 좀 전략이고 성공하고 있고요, 일정 부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정무수석을 보내가지고 계속 이런 것들을 조율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인해가지고 협치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태는 현재 게임 이론상 양측 다 이기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네. 한동안 한 하루 이틀 정도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야, 이런 분위기가 한국당 내에서는 어떻게 좀 표출되고 있을까요? 이현수 기자 취재가 좀 됐습니까? 네, 한국당 내에서 아니 지금 좀 현실이 다당제로 바뀌었는데 예전 생각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18대 국회 다음에 잘 적응이 안 되신 것 같다라는 좀 상황이 그때랑 많이 달라지긴 했죠. 그런데 그런 우려도 있지만 이게 홍준표식 마이웨이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당대표가 하는데도 좀 지켜보자라는 분위기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홍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당직자들에게 본인이 왜 그 회동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지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이 나올 수는 있지만 우선 그 자리에서는 모두 다 수긍하는 분위기였고 이제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선 기본적으로 특별한 현안이 없다는 겁니다. 당대표들을 다 불러서. 그래서 청와대가 너무 형식이나 이런 초청에 대한 좀 너무 급히 계획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좀 애탈 게 없다라는 반응이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추미애 대표가
그 홍준표 대표가 그 환담장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재헌절에 유감이 있는 거 아니냐라며 약간은 이제 홍 대표가 없는 자리에서 홍 대표를 좀 비판하는 말을 했습니다. 재헌절에 유감이 있다. 네, 재헌절에 유감 있는 사람은 왜 안 오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당 관계자들도 조금 불편하게 보는 게 홍준표 대표가 당시에 그 한담하는 동시 그 같은 시각에 전병헌 정무수석을 만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여당 대표가 그 제1야당 대표가 정무수석을 만나고 있는 일정을 모를 수가 있느냐, 모르고 그 일정을 비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진짜 추미애 대표가 좀 소외받고 있는 게 아니냐라면서 오히려 다시 역공하는 모양새도 취하더라고요. 우리가 저희가 지금 또 홍준표 패싱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추미애 패싱이 돼버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이게 홍 대표가 그런데 언제까지 이 회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홍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FTA에 대한 의견 표명도 해야 하고 사과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당대표들이 뭔가 풀 수 있는 정치적인 현안도 가지고 만나야 하는 상황인 건데 그 상황이 좀 빨리 올 것 같진 않거든요. 이 상황이 장기화됐을 때 과연 누구에게 더 유리할까라고 했을 때 우선 한국당에서는 이건 무조건 대통령이 지는 싸움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도 대통령이 사실 정치권 관계자들과 계속 대화하려고 하지만 야당 인사들과 만나는 게 약속이 잘 잡아지지 않으면 그 비난 여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보통 청와대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사실 역대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나 역대 정부 때를 봤어도. 그래서 좀 한국당에서는 우리는 급할 게 없다라는 분위기가 확실히 팽배합니다. 자, 강병기 기자. 네.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나왔지만 원내대표끼리 차라리 회동을 해라. 원내대표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호택 원내대표도 속은 생각은 있는데 아직까지 내가 얘기는 못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네. 밝혔거든요. 원내대표가 대신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까? 자,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후로 쭉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2014년 7월에 그 여당에서는 이완구 당시 원내대표, 야당에서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제 대통령과 함께 3자 회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당시 예산안, 그러니까 다음 해 그 예산안을 좀 논의하기 위해서 만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결의하는 그런 권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같이 얘기해서 풀어나가는 게 맞다는 그런 게 정치권의 분석이거든요. 보통 원내대표한테는 법률, 법안, 예산 이런 거를 같이 조율을 하는 거고 근데 이번 청와대에서 설명으로는 순방 성과 그리고 안보에 관한 이슈를 좀 논의할 거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아닌 대표가 직접 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 대표가 원내대표끼리 급을 맞춰서 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좀 이거는 주제 면에서 좀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대표가 직접 와야 된다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직접 언급했던 사안들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까? 예, 홍 대표가 지난 3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영수회담, 그러니까 여야 대표 회담이죠. 자체를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산물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누가 가든 문 대통령이 이 영수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귀를 닫는 불통의 시작이라는 건데요. 당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과거에도 그랬고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것 그거는 권위주의적인 정부 시대의 산물입니다. 앞으로 제가 영수회담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얼마든지 언론을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데 둘이 만나가지고 문 잠가놓고 무슨 말을 하는지 국민들이 궁금하게 하는 그런 회담을 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저는 산물이라고. 순방 성과를 사실 당대표들에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했고, 그리고 최근에 추경 그 심사관에서 조금 약간 물꼬를 터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홍 대표가 이렇게 혼자서 안 나온다는 게 좀 고집스러운 일 아니냐라는 게 청와대의 답답한 심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홍 대표의 이런 입장에 좀 한간에는 양당 구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라는 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당대표 취임 당시에도 민주당 추미애 대표만 좀 예방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제 상대도 하지 않겠다라는 홍 대표의 그런 고집이 좀 드러난 행보였는데요. 바른정당 이해훈 대표가 홍 대표의 이런 행보에 좀 답답함을 느낀다면서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좀 답답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그렇게 한가한 때가 아니고 갈 길이 무척 바쁘거든요. 북핵도 우리가 이루고 있는 사이에 단 한 시간도 쉬지 않고 계속 북핵의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는 거고 한미 FTA 재협상은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 돼버렸는데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문제를 대응해도 지금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6년 전에 내가 하는 일 반대한 적 있지?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애들도 아니고 감정풀이나 하면서 토라져 있을 그런 한가한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뭐 국회 정상화라든지 협치의 물꼬를 좀 더 터가자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 대표들 모이는 자리를 대통령이 마침내 마련을 했는데 이 홍준표 대표 혼자 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민병두 의원이 좀 거세게 질타를 했습니다. SNS상에서요. 그 홍준표 씨의 독상, 욕심, 언론 노출증은 20년이 넘었다. 그러면서 단독 회담하자는 투정이 좀 뭐 말이 안 된다면서 정치 한번 후지게 한다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말 강도 높은 비판인 것 같은데요. 네. 어찌됐건 간에 관심을 끌어내는 거 정치인으로서는 성공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자 이준석 위원장님 이게 전략적으로 볼 때 정치 전략에서는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학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홍준표 대표의 특유의 버릇이 있어요. 뭔가를 원할 때 조건을 거는 거. 예. 이번에도 한미 FTA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라 이렇게 조건을 걸었는데 문 대통령이 사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FTA 협상에 있어가지고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때 핵심 요직에 있었던 건 맞지만은 뭐 이게 교섭 당사자도 아니고 사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FTA 교섭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하는 것 이거는 부적절해 보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앞으로 그러면 FTA 관련해가지고 협상을 어떻게 잘 방어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이런 회담에 참여해가지고 스스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언론에 대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FTA에 대해 사과해야 된다고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지도 않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홍준표 대표가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은. 굳이 안 가려는 핑계일 수도 있겠죠. 안 할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홍준표 대표 제외하고 나머지 당대표 회동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 발목 잡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거취를 두고 아직도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친노 핵심 인사들까지 다 총동원됐다. 이 얘기 나오는데 누구입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김경수 의원 아시죠? 김경수 의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장 친한 그렇죠. 국회의원 중에 한 명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기도 하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기도 했죠. 특히 전 이번에 그 해외 순방 때 국회의원으로서는 김경수 의원이 참여한 게 청와대 인사도 아닌데 참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김경수 의원이 협치 부대표라는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약간 청와대와 가교 역할을 하라 그런 뜻일 텐데 이런 김경수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아주 장문의 글을 써서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싫다고 했는데 본인이 강권해서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임종석 실장에게 추천을 했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탁 교수를 향한 비판 속에는 사실과 허구가 뒤엉켜 있는 것 같은데 최종 판단은 국민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사실상 좀 탁 행정관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약간의 두둔성 글을 쓴 건데요. 아마 이 글을 놓고 뭐 진짜 뭐 탁 행정관을 당연히 능력을 평가하고 두둔하는 역할도 있지만 지금 상황이 뭐 정의당까지 그 경질을 이야기하고 있고 게다가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경질을 건의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 상황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탁 행정관이 유임된다면 그 비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두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본인이 직접 글을 쓴 게 아닌가. 이런 글만 봐도 사실상 청와대 내부는 뭐 유임으로 거의 분위기가 결정이 됐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겠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 김경수 의원까지 나선 마당에 결국은 유임이다라는 건데 도리어 유임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준석 위원장. 왜 이렇게 감싼다고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탁현민 이 행정관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진 부채의식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채의식이 이번 됩니다. 정부 출범을 위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낙검수 시절부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대중의 인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명예를 좀 지켜주려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일정 기간 유임시키다가 어느 시점에는 또 청와대 빼주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과거에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있는 비서진들 같은 경우에는 비판을 받았을 경우에 잠시 빼주고 또 한 1, 2년간 휴직을 거치고 다시 불러주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답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만약 진짜 이것이 진짜 방어하고자 하는 의도라면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는 게 작년에 이제 있었던 국정농단 사태만 본다 하더라도 그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이 그리고 그 안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직급이 높아서 직위가 높아서 그런 일들을 했던 게 아닙니다.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이 뭘 해도 지켜주기 때문에 그걸 믿고 설쳤기 때문에 이런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지금 와서 보지만 십상시라는 사람들 탁현민 행정관과 직급이 똑같은 선임 행정관이거나 아니면은 비서관입니다. 2급 비서관인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께서 이런 어떤 특정 인사를 너무 옹호하는 모습 같은 것은 보이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선에서 대통령께서 시간을 두고 탁현민 행정의 거취를 좀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탁현민 행정관 복심이다. 또 김경수 의원도 최측근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또 한 명의 복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정철 전 비서관이 지금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화제가 되고 있나요? 양정철 전 비서관이 사실 최근에 인사를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뉴질랜드로 그렇죠. 떠났거든요. 외국으로 떠났었잖아요. 네. 자발적으로. 외국으로 떠났다가 이제 아들의 입대 문제라던가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때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나서 여러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우선 참모들에게 한 이야기를 보면요.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일하면 성공한 정부는 국민들이 만들어줄 거다. 약간 좀 의미심장한 참모들에게 하는 이제 사심을 버리고 열심히 일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이제 잊혀질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대통령 곁을 떠났던 이제 그 참모가 잠깐 들어와서 약간 사실 그렇게 떠났던 참모가 하기에는 조금 무거운 말들을 참모들에게 남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와대 주변의 권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까지 짚어봤는데요. 그렇게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이 관심 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세세하게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